도연명 대표는 임팩트 얼라이언스 이사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스퀘어는 대기업 ESG 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초기 투자를 전문 비즈니스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연명 대표가 말하는 임팩트 투자는 무엇인지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팩트 스퀘어 도연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ESG, 또 같이 함께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임팩트 투자를 결합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명확하게 시장 속에서 인식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 창업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환경이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가치들을 우리 비즈니스의 짐이나 희생이 아니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고 또 투자하고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업의 ESG나 혹은 스타트업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가치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같은 속성의 공유점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논의들은 약간 분산되어 있으나 우리가 함께 놓고 고민할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온라인 게임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온라인 게임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돈을 잘 버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요인을 보고 이 게임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가? 좋은 개발자가 있으면 정말 잘 되는가? 그림이 이쁘고 디자인이 충분히 아름답다면 이 게임은 잘 될 것인가? 혹은 큰 회사가 만들면 무조건 성공하는가? 1년, 2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고 수백억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당시 온라인 게임이었는데 어떤 것이 미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지금은 십수년이 흐르면서 조금은 투자자들도 이 온라인 게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잘 투자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마치 온라인 게임의 그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환경의 어떤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 중에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에 논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위,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이 특정 지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또 나아가서 사회에 이로운 일일까? 그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바꾸어내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앞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임팩트 투자와 ESG 안에서의 투자들은 동일한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이가 나는 지점을 제가 설명하자면 임팩트 투자는 주로 환경과 사회 또는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탄소 저감을 미래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소셜 벤처가 있다면 그 기업은 스스로의 탄소 저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다른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솔루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ESG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점점 더 포지티브한 임팩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미래 발생에 대해 비용들이 늘어나고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방어와 안정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가 좀 더 포지티브 임팩트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2000년대에 어떻게 하면 이 소셜벤처들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노력, 재단들의 노력,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상당 수준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초기 기업부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어떤 요인들이 미래 영향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명료하게 되어 있죠. 대기업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공 요인들이 너무 많고 실패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스타트업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요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레슨 언더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저는 ESG 투자자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프랙티컬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임팩트 투자자들이 좋은 소셜 벤처를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투자해왔고 성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공유되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셜 벤처에 대한 임팩트 투자, 임팩트 프로젝트에 대한 임팩트 투자와 이 ESG가 공감되는 부분이 두 개의 포인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커니즘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이 과거에는 비용이었고 부담이었고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환경과 관련 요인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과 새로운 모델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 수많은 사례들이 ESG건 임팩트 투자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세상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바뀐 세상이 다시 비즈니스를 바꿔갑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요인이 움직이는지를 이제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산 수익률이 어떻고 현금 흐름이 어떻고 부채 비율이 무엇이고 그것이 기업 경영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왔다면 이제는 환경과 사회가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팩트 투자건 ESG에서의 인베스팅이건 동일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기업이 ESG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국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까? 다만 어려운 지점은요. 기존에 있었던 임원이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실행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고유자산으로 실행하려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갑자기 바뀌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총 20조짜리 기업이 2억 원짜리 사회공헌으로 바뀌려고 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가치가 변할 정도의 활동이라면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규모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숨에 2개월 만에 그걸 만들어냅니까? 1년 만에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기간의 도움과 얼마나 많은 수준의 연구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집니까? ESG도 그렇게 수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임팩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소셜벤처를 눈여겨보신다면 이들이 우리의 고유자산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이들이 우리의 아직은 갖춰지지 않는 인력들의 전문성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들의 시간과 자원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거대한 선박은요, 한번 방향을 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작은 모터보트 같은 스타트업들은 순식간에 파도를 피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을 위해서 우리의 경로들을 바꿔온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ESG의 임팩트 투자는 다시 한번 연결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자를 어떻게 기회의 관점으로 ESG를 평가하느냐, 여기에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프랙티컬 파트너로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로서의 상호간의 역할이 있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소셜벤처들의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결국 ESG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경쟁 전략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만큼 빠르고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만큼 싸게 만들고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만큼 이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물론 해야겠지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죠. 우리 경쟁자가 신경 쓰지 않는 탄소 저감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라면 우리 경쟁자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먼저 능동적이고 선제적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셜벤처들이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누마라는 기업은 NC소프트 출신의 두 부부가 만들었는데요. 이 부부가 만들어낸 것은 원래는 장애가 있는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더
느린 학습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만들던 사람들이니까 그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작업과 또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학을 정말 잘 가리키니까 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집어넣어서 만들었고요. 그것이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에게도 너무나 도움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교육의 1위를 하는 성과를 내게 되죠. 장애인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었던 그 수학 교육 앱은 그냥 수학을 조금 못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쓸모가 있던 것입니다. 이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죠. 가장 취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그것보다 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기업의 상품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그것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우리의 유니버설 관점들이 반복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고객들, 좀 더 충분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에누마는 전 세계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이 적응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을 보겠습니다. 특히 ESG에서도 액션 레벨에서 보면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은 환경인데요. 소셜벤처 분야에서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빈이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페트가 재생되지 않는 과정이 단순히 페트 재생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페트가 깨끗하게 선별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 머신에다가 캔이나 페트나 또는 다른 것들 넣게 되면 깨끗한 페트는 페트끼리 구별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집어넣은 것이죠. 지금은 페트가 소위 쓰레기장이라고 불리는 선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수많은 쓰레기가 흐르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일들에까지 이런 정도의 뛰어난 퀄리티의 기술들이 쓰일까 고민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면서 진짜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서 수익성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업들로 성장하는 계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슈퍼비는 롯데케미컬과 협업하여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이 재생될 수 있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ESG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로서의 소셜벤처가 주목받는 시점인 거죠.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이엔이라고 하는 소셜벤처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고용연료를 만드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SK에너지는 대량의 탄소 배출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포이엔과 협업을 시작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땅콩 껍질이나 이런 다른 바이오매스가 고용 연료화되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연료원으로 활용되며 동시에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여서 지금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미리 고민해온 수많은 소셜벤처와 협업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케미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내 1위 페트 소재 생산자이기 때문이죠. 프로젝트 루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내에도 페트를 재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고 8개의 크고 작은 중견 중소기업들, 소셜벤처들이 협업하여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신발과 가방과 옷들이 그 페트로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다 있습니다. 대기업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빠르게, 그것보다 저렴하게,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이 ESG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선 소셜벤처에 투자도 하시고 협업도 하시는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 글로벌의 가장 큰 임팩트 투자자의 네트워크에서 5년 내에 고민되고 걱정되는 최고의 챌린지가 뭐냐? 보시는 바시피 임팩트 워싱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속이는 것이죠.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저 9가지의 걱정거리 중에 5개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ESG도 ESG 워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 기업은 진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어. 이 기업은 거짓말하는 거야. 이걸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진짜 ESG, 진짜 임팩트 투자, 더불어서 훨씬 더 나은 사회와 비즈니스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